이게 이거고 요게 그거구나. 아주 뜨겁네 뜨거워 아주 진짜. 아니 요즘 뉴스 자주 보시네요? 당연하죠. 저 집주테크 때문에 요즘 뭐가 가장 핫하고 또 뜨거운지 요 뉴스 열심히 읽고 있다니까요. 응? 이게 무슨 말이지? 신용대출 1억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한다고요? 아니 이거 봐 이거.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주테크 김경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부동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민욱입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집주테크에 안 나오시는 게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상상이 안 되네요. 아까 오다 보니까 네. 또 뉴스를 열심히 보고 계시던데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아주 핫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아니 1억의 대출을 딱 받고 네. 규제 지역에 1년 이내에 집을 사게 되면 그 대출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세요?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경아님께서 방금 보신 그 뉴스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네. 규제 지역 내 1년 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이제 집 사시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정부는 네.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민층의 그 생활자금 수요에 의한 가계부채들 있죠. 네. 이런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쓰였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 요소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지 아니면 제가 먹고 싶은 소시지 야채 볶음 하려고 피망이랑 소시지 사고 케첩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바로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이름표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바로 주택을 구입을 했다면 이거는 주택 매수 자금으로 신용대출 금액을 썼구나라고 판단하고 바로 회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차주 단위 DSR을 현재 은행에서 40% 적용을 하는데요. 네. 개선안에 보면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시로 할 때까지 적용해서 확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이때 DSR을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은 연봉 8천만 원 초과자는 1억 이상 초과 신용대출 할 때 네. 이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쵸? 네,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신용대출이 누적 1억 원이 넘게 있다면 네. 역시 DSR이 적용돼서요.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기존 대비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이 정부의 이 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네, 대출 규제가 이렇게 좀 강화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국토부 발표가 있었어요. 네.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가 있어서 관심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핫한 뜨거운 감자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감면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요? 네. 겨울철에는 감자, 호빵, 고구마 뭘 좋아하세요? 자, 우선 정책에 들어가기 앞서 네. 용어 정리부터 감자 먹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정말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도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용어부터 확인하고 가실게요. 우선 많이 헷갈려 하시는 실거래가, 네. 공시가격,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거래가라고 하죠. 이건 시세죠.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나 집 팔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소장님, 공시가격은 뭔가요? 부동산 거래 시점이 아닌 정부가 조사에 발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유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 얘기하잖아요. 재산세 징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표준 단독주택은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 있는 네. 20만 가구를 선정을 해서 이 평가한 가격입니다. 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파트와 빌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처럼 표준지가 없이 한 번에 별도의 공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년 이 발표되는 공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해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1월 말,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4월 말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네. 각종 이제 세제 징수나 부가 기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네. 건강보험료 납부하시죠? 나쁩니다. 네, 건강보험료 한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또 뭔가요? 공시지가의 이 지자는 네. 그 땅지자예요. 하늘, 천, 땅지 할 때 그 지.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럼 이제 땅의 가격이라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역시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지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네. 국토부에서 매년 3,200만여 필지 중에서 네. 많죠. 갖고 싶다. 네,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네. 선정해서요. 이 선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이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네. 담보, 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시지가도 기준일이 있어요. 네. 이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해서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에, 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공시가 됩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매년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면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매년 이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네. 적정 가격을 반영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하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네.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요? 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요. 부동산 시세 대비 네. 공시가격 비율을 이야기해요. 올해 기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네. 69%, 단독주택은 93.6%, 네. 토지는 65.5%인데요. 네. 이게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거든요.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현실화 계획을 통해서 네. 시세의 90%까지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90%까지 끌어올리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네, 이렇게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요. 네.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다음 이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네.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그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분들이 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죠. 공시가격이요.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내년에 95%, 2022년도까지 100%까지 상향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 자체가 올라가요. 그렇죠.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또 세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세율이 올라가면 납부 종부세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누진적으로 세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어서 걱정들 많이 좀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게 되나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연간 약 3%씩 제고됩니다. 2020년 기준 현실화율이 현재 69% 정도 되는데요. 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년에서 10년, 단독주택은 7에서 15년, 네. 토지는 8년에 걸쳐서 시세의 90%까지 현실화 제고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9억 미만의 공동주택은 선균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9억 미만의 공동주택은 선균형 기간 3년 동안 네. 1% 연 1% 미만으로 소폭 변동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2030년까지 네. 매년 3%씩 제고가 됩니다. 또 이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은 네. 선균형 기간 없이 네. 21년부터 연간 3%씩 균등한 비율로 현실화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현실화율이 53.6%인 단독주택도 9억 미만 구간은 선균형 기간 3년 동안은 네. 연 1% 미만으로 소폭 변동이 되고요. 이후에는 2035년까지 매년 3%씩, 9억 이상 15억 미만의 구간은 2030년까지 연간 3.6%씩, 15억 이상은 2027년까지 연간 4.5%씩 시세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하게 됩니다. 소장님, 저 수학 시간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어요? 하나 더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토지는 2020년 기준 현실화율이 65.5%인데요. 네. 2021년부터 연간 3%씩 8년에 걸쳐서 네. 2028년도까지 90%로 현실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현실화에 따른 공시 가격은 연도별 목표치를 반영해서 산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요. 네. 공동주택은 매년 연 3에서 4%, 단독주택은 연 3에서 7%, 그리고 토지는 연 3에서 4% 수준이 될 전망이고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선균형 확보 기간 중에는 연 1에서 1.5% 수준으로 상승할 거고요.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연 4에서 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직 재산세 낼 조건도 되지 않지만 소장님, 그래도 중요한 소식이니까 한번 집중해 볼게요. 네, 우선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은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 21년도부터 네. 인하한다는 내용인데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낮아지게 됩니다. 소장님, 그런데 0.05%라고 하니까 실제로 얼마씩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실감이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데요. 네. 공시가격 구간별로 보면은 1억 원 이하는 3만 원,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는 3만 원에서 7만 5천 원, 네. 또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구간까지는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네.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율을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낮춘다는 게 이런 말이군요. 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재산세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5억 원 공시가격이 5억 원에서 6억 원의 주택은 감면율이 22.2%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그젠플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올해 20년 기준 공시가격이 1억 6,500만 원인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네. 한 아파트 예를 들면 감자 또 생각나네요. 네, 3년간 재산세를 연평균 약 5만 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올해 공시가격이 4억 원 정도인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재산세를 연평균 약 9만 9천 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요즘 정말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또 적용도 되고 안 됐다가 막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요? 집주테크에서요. 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완화 방안부터 시작해서요. 공시지가 그리고 실거래가 등등 아주 핫뜨거운 소식들을 다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모두 부자 되고 내 집 마련한 그날까지 그날까지 내 집 마련 TV 구독해주세요.